지방의 아파트 매수 심리도 강해지고 있다. 이건 뭐 부동산 가격, 그 투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심리가 크기 때문에 아직 뭐 몇 천씩은 아니지만 하여튼 매수 심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글지 돈돈. 첫 번째 뉴스도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뭐 부동산이라고 해야 될지 의식주와 관련된 뭐 굉장히 밀접한 얘기라서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 관련된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됐죠. 지난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 기준금리, 정부가 어떤 경제의 완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호황일 경우 불황일 경우 금리를 조절하는데, 금리를 지난 2020년 5월 28일 그때는 0.75%였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계속 내렸습니다. 뭐 1%대 초반을 계속 내려가지고 0.75%였던 거를 0.5%로 내렸는데, 그걸 이번에 다시 0.75%로 하반기에도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암시를 하면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융권에게 대출 총량제, 너 이만큼 이상 대출하지 마, 그리고 각 금융회사에게 은행, 보험사 뭐 이런 데다가 다 총량제로 대출 조이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매수 심리는 계속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돈줄 조였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더 세졌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서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금리를 0.7%에서 0.5%로 내린다는 말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좀 풀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안 하니까 시중에서 돈이 많이 돌겠죠.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는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살리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번에 0.5%에서 0.75%로 금리를 올렸다는 말은 예금을 좀 많이 하게 만들고 대출을 좀 못 받아가게 만들겠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한 열흘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오히려 더 매수 심리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에 다른 문제는 수도권이란 말은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군데를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경제 집중화가 더 가속화되면서 전부 다 이리로 몰리기 때문에 이제 집이 모자란다는 거죠. 뭐 집을 가진 사람은 뭐 수십 채도 갖고 있는데 집이 모자란다. 이것도 좀 파헤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수도권의 공급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전세 물건도 그렇고 매매 물건도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수요가 더 크다. 그러니까 집값이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이런 원리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까지는 뭐 수요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정책을 다 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막판에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고 사는데, 이 공급이라는 게 집값을 어느 날 갑자기 사과상자처럼 이렇게 올릴 수 없는 거니까 기간이 걸리죠. 택지를 다 했는데도 거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뭐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 공급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임대주택이든 너네들이 살만한 집을 공급하겠다라고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이제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사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불신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 이 두 가지가, 수도권 집중이란 말은 지방 붕괴라는 말하고도 똑같죠. 지방 붕괴라는 말하고도 이제 같은 말인데,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이 안에 깔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0에서부터 쭉 해서 200까지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보다 더 위쪽으로 가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겁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서 이제 점점 200으로 갈수록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맥시멈은 극대화된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갈수록 공급이 많아서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걸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 여기서는 111.7로 지난주보다 110.8보다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 하여튼 오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105.6에서 106.5로, 경기가 113.1에서 114로, 인천이 113.6에서 114.8로 전주 대비 상승했죠. 이건
그 전주에 이미 기준금리를 내렸고 0.75에서 0.5%로 내렸고, 그 다음에 정부가 금융회사들한테 대출 조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획을 사전 신청 이런 걸 받아가지고, 아, 내가 얼마 있으면 살 집이 생기는구나. 아, 이게 쪼여지네. 정부에서도 계속 부동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 지수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국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얘기. 일시적으로는 정부 내용에 불신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대학 입시가 시작됐는데 지방대학에서는 지금 고민이 큽니다. 국립대학들도 이제 학생들 정원의 미달 사태가 날 거라고 할 정도로, 제가 학교 들어갈 80년대에는 80만 이렇게 대학 입시를 응시를 했는데 50만도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대학 입시, 재수생 포함해서요.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방 붕괴되면서 수도권으로 점점, 이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을 넘은 지 오래됐고, 인구는 점점 감소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인구학적인 문제, 거기가 바탕에 깔려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여튼 이런 집값이, 지방의 아파트 매수 심리도 강해지고 있다. 이건 부동산 가격, 투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심리가 크기 때문에 아직 몇 천씩은 아니지만 하여튼 매수 심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5대 광역시도 103.1에서 104.1로, 그 다음에 경기를 제한 8개 도도 104.9에서 105.2로, 이렇게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이 미세한 게 아니죠. 일주간에 그만큼이면 굉장히 큰 거죠. 전세 역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세 수급 지수도 105.3으로 전주보다 1.3% 높아졌고, 1년 10개월 동안 줄곧 기준선을 윗돌고 있고, 전세는 벌써 한 2년 가까이 아마 전주 대비 계속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오산, 시흥, 평택, 의왕, 화성 중심으로 집값이 전주 대비 0.8%, 0.6% 이러면은요, 여기다가 50주를 한번 곱해 보실까요? 50주. 1년이 52주잖아요. 이 상세로 계속 오른다고 치면 5, 8, 40, 40%가 오르는 거고요. 5, 6, 30, 30%가 오르는 거니까 작년 대비 30%가 오르고 작년 대비 40%가 오르는 가격으로 지금 지난주에 올랐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집값이 2억짜리가 2억 8천이 되고 5억짜리가 9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 집값 10억이다 그러는데 내년 이맘때면 14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추세면은요. 인천 같은 경우도 연수구가 0.59, 서구가 0.49, 미추홀구 0.38.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0.8, 0.6, 0.5, 0.3 이런 수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주 대비거든요. 지난주 대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0을 곱하면요, 52주인데 50주만 곱하면 25%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오른다면 25%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환율도 그런 경우가 있죠. 플러스 3원 올랐다, 0.5원 올랐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일 대비이기 때문에 공휴일 다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 다음에 연휴 같은 거 다 뺀다고 하더라도 250일 되려나요? 250을 여기다 곱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죠. 계속 이렇게 오르지는 않는데, 여하튼 집값이 전주 대비 0.8%, 0.6, 이 전주 대비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이 수치가 갖는 이 크기의 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얘기가 새길로 샜습니다. 이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 얘기를 하다가 전주 대비 제가 설명드리면서 110.8에서 111.7, 이거 0.9 오른 거 아니야? 이 0.9라는 수치, 그 다음에 집값이 0.8%, 0.3% 올랐다, 환율이 3원, 0.5원 올랐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의미적으로 이게 1년 후에 만약에 이렇게 오른다면 얼마나 큰 수치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할까, 이게 충격이 굉장히 큰 거구나,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 수치에 대한 의미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간 뉴스가 경제 공부기도 하고요, 본도 클래스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저런 얘기 다 묶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 대출 조이고, 그 다음에 금리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집값 분양
뭐 임대차 주택이든 뭐든 공급 느리겠다라고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이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미 한도를 좀 넘은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주의 돈돈 주간 뉴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흘러가는 뉴스 가지고 또는 클래스든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